이쁜 디자인과 넓은 내부 공간을 장점으로 가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나 K3 중전용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대에 아무래도 첫 차나 사회초년생 여성분들이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덕분에 출고 완료했습니다. 오늘 출고하게 된 차량 바로 제 옆에 있는 쌍용자동차사의 티볼리 차량인데요.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쁜 디자인과 넓은 내부 공간을 장점으로 내세운 차량이기도 합니다. 티볼리가 최초 출시 당시에 K5 1세대 출시와 비슷한 디자인의 혁명이나 센세이션이다 라고 할 정도로 티볼리는 남녀노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시 때부터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티볼리 차량의 인기 요인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가성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나 K3 중전용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대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소형 SUV가 있다? 고객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목이 끌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티볼리가 인기가 좋은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티볼리 차량 출고 후기 영상을 계속 찍어보면서요, 티볼리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 꼭 궁금해하실 것만 꼭꼭 집어서 Q&A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바로 Q&A와 출고 후기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티볼리 차량을 구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첫 차나 사회초년생 여성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 운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해당 티볼리 같은 경우는 아반떼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폭이 예상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아반떼보다는 천장 높이가 높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좀 광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아반떼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소형차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 시야가 보다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운전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드네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티볼리를 구매 예정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티볼리는 아반떼 차량보다 나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흐름에 따라 주행하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내가 쭉쭉 나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티볼리 차량은 사실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나는 그래도 티볼리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차량보다 디젤 차량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역시나 자동차 구매하시게 될 때 안전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티볼리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부터 에어백 6개가 장착이 되어서 나오고요. LX 고급형부터는 무릎 에어백도 나오기 때문에 안전도에서는 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NCAP에서도 안정도 테스트에서 별 5개를 받을 정도로 안정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공간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딱 영상에 보셨다시피 제 키가 178입니다. 178 평균 신장인 남성이 앉아도 천장이 조금 남아 있어서 내부에 대한 공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뒷공간도 마찬가지로 무릎이나 헤드레스트 쪽도 크게 좁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 질문 같은 경우는 티볼리를 구매 희망하시거나 구매를 예정에 있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이거나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티볼리 차량 1.6 가솔린은 주행성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예컨대 요즘 1.6 휘발유 차량들의 엔진 효율이나 출력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잡아낸 기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당 이 티볼리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을 안 한 건지 못 따라간 건지 모르겠지만 티볼리에서 주행성이란 사실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핸들링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부담스럽기까지도 할 정도의 핸들링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시게 될 때 커블링이나 핸들링 조심히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볼리 차량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나 공간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구매가 될 수 있으시겠지만 주행성을 두고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하지만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티볼리 차량은 가성비로 접근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티볼리 차량 Q&A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해당 차량 출고 점검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출고를 해야 되니까요. 카센터에 바로 출고 점검하러 입고시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네, 티볼리 차량 출고 점검 완료하였고 이제 탁송 계약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애정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성이나 시내 감성 품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준중형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대로 해당 소형 SUV를 살 수 있는 그런 가성비를 자랑하고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티볼리 굉장히 인기가 좋은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도 하면서요. 내부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티볼리 차량 같은 경우는 딱히 이런 고집병이 있다라고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출고 점검할 때 보다 하부에 대한 누유, 각종 소모품 체크, 겉벨트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준다면 출고 후에 하자 발생률은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섭섭할 수 있겠죠. 해당 차량은 쌍용 티볼리 차량 이륜 VX 등급 가솔린 차량이고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전후의 예산대로 썬루프와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있는 차량을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메리카 후방 카메라 설치로 잘 극복했습니다. 아무래도 썬루프가 있다 보니까 또 스마트 키가 있다 보니까 시세보다 조금 비쌀 수밖에 없는데 해당 차량은 굉장히 시세대로 혹은 저렴하게 잘 구매하셔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계약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님과 동급 매물에 대한 시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봐야겠죠. 해당 차량은 15년식에 6만 킬로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15년식에 5만 킬로 기준으로 무사고 기준으로 시세를 파악해보게 된다면요. 시세는 약 1,100만 원에서 옵션에 따라 1,3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시세가 잡혀 있습니다. 중고차 티볼리 구매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티볼리 차량 Q&A나 출고 점검이나 티볼리 차량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려 봤는데요. 재미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모니카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